네, 안녕하세요. 토너먼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KSA 프로피싱 리그 1라운드가 있는 날인데요. 아시다시피 의성 산불이 있었잖아요. 의성 산불이 있어서 1라운드하고 2라운드가 취소가 돼서 원래 3라운드였던 일정이 1라운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초범 낚시를 토너먼트로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안동은 산란 무드에 딱 들어가 있는데 산란 초입에 산란장은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베스들을 상대로 낚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바람도 터진다고 해서 걱정도 좀 많이 있네요. 이런 경기 한 번쯤 또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좁은 공간에서 50명의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그리고 잘 지키지 않는 산란 초기에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의성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 조속한 피해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자주신 방법, 꿀팁 베스. 깔 수 있는 알짜리는 6개 있어. 계곡에 2개, 박실에 하나, 그리고 잉어골 초입에 2개, 그리고 가을리 초입에 하나. 순서는 박실, 계곡, 그 다음에 상류로. 출발했으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상류에 알짜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류에 알짜리가 많고, 대부분 지금 저 안창, 골짝 안창 쪽을 다 치는데 저는 뒷벽을 칠 거예요. 뒷벽에 알짜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뒷벽 위주로 공략을 해서 선수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오늘 제 전략이에요. 5마리를 다 낚으면 꽤 괜찮은 성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5마리를 낚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 생각에 5등 안에 있는 선수들은 5마리를 다 잡아올 거고요. 5마리 낚아야 5등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알짜리가 초입이기는 한데 지키는 알짜리들이 제법 있어서 높이씨를 하는 선수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알짜리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3마리 이상 낚아와야 살아남습니다. 히트를 6마리 하고 무게는 8,000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더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은 낚아내는 거에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잡아내봐야 알아서 꺼냈는데 웨이트가 많이 나오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고요. 근데 단점은 작년처럼 이만한 고기가 없어서 연습에. 제 차례입니다. 갑니다. 토요일날 연습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경기를 풀어갈 중요한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직벽에 알짜리가 많다는 거, 그리고 직벽에 있는 알짜리들은 반응이 좋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직벽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직벽에 있는 알짜리를 위주로 경기 플랜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벽에 있는 알짜리들 중에 반응이 좋은 알짜리 몇 개를 추려놓고 동선을 짜면서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좀 불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큰 베스가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직벽에도 큰 베스 알짜리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안 좋아요. 알짜리를 잘 지키지 않고 너무 멀리 돌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만 봐도 바로 도망가고. 그래서 큰 베스는 어떻게 낚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알짜리를 돌이켜보니까 유난히 내 눈으로 봤던 고기들이 좀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짜리 베스가 좀 작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몇몇 선수들하고 정보를 교환해 보니까 고기가 확실히 작다, 알짜리에서 보이는 고기들의 크기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럼 이거 고기가 좀 작은 건 나만 그런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벽에 안 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알짜리 위주로 경기를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당일도 좀 이른 시간부터 바람이 불었고 경기 날도 바람이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분 다음에 해야 되는 낚시들도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이른 시간 안에 고기를 낚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연습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날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아침에 9시부터 바람이 터진다라고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이걸 한 30분이라도 늦게 풀어라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알짜리 경기에서 큰 실수가 뭐였냐면 한 가지 알짜리, 한 마리 알짜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포기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낚아야 되니까 어제 반응이 좋았던 알짜리를 가능한 빨리 낚아낸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류 쪽에 있는 알짜리들 중에 어디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수심이 얕고 반응이 괜찮았던 박실골 위에 있는 알짜리를 향했습니다. 없어라 제발! 없어라! 없어 제발! 없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포인트에 왔습니다. 첫 포인트를 이곳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본부석에서 멀지 않죠. 7번이긴 하지만 재배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가까운 포인트 중에 가장 얕고 반응이 빠른 포인트를 찾았어요. 반응이 빠른 알짜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물칸에 한 마리가 들어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해가 높게 뜨지 않아도 잘 보여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거 어제 반응하는지 보려고 웜코일로 던졌더니 한 방에 울더라고. 그 뒤로 몇 번 더 던지긴 했는데 그 뒤는 좀 오히려 오래 걸렸거든. 고기가 안 보인다. 첫 포인트는 박실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박실골 중에도 그 윗박실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골창인데요. 거기에 있는 알짜리가 가장 얕게 있었고 반응도 괜찮았거든요. 어제 연습 때, 토요일날 연습 때에는 첫 번째 캐스팅에 받아먹을 정도로 아주 반응이 좋았던 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낚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해가 뜨기 전에도 충분히 낚을 수 있을 정도로 고기가 얕은 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만큼 고기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추측일 뿐이고요. 일단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제가 7번이었잖아요. 제 뒤로 물론 많은 세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대충 한 30대 넘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트가 만들어낸 파도가 계속 너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고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포기를 하고 옮겼습니다. 옮기죠. 안 보입니다, 고기가. 전날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잡았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잡았을 수도 있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지금 파도가 많이 쳐서 두 번째로 생각했던 포인트로 빠르게 옮기겠습니다. 시간이, 바람이 빨리 터져서 오늘은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계곡, 여기도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간 곳은 계곡동이라는 곳에 있는 직벽이었고요. 어제 받은 고기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고기였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왜 그래? 알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잘라주는데도 어제 반응이 제일 좋았던 그 자리입니다. 어이없는 곳에 있었어요. 정말 이 친구는 빨리 물어줘야 될 텐데, 이 친구는 안 보여도 있기만 하고 누가 건들지만 않았으면 낚아낼 수 있는 고기라 두 번째로 왔습니다.
아니었니? 아, 여기 있다. 찾았어. 아, 여기네. 저기 있습니다. 탁 떠서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평평한 턱에 딱 있어서 잡기도 좀 쉬운 케이스죠. 쳐다봅니다. 바로 쳐다봅니다. 캐스팅이네. 말씀드렸죠? 쉬운 케이스라고. 이렇게 낚아냅니다. 거의 뭐 도착하고 한두 번 만에 캐스팅에 고기를 낚아냈던 기억이에요. 아주 쉽게 낚았죠. 고기 사이즈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첫 고기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어제 봐두었던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 역시 한 마리 물에 딱 들어가니까 아니 쟤는 어제도 한 방에 물더라고. 어제 저기도 사람들이 알짜리 계속 치더라고. 몇 번 던져보고 물면 바로 잡고. 그곳에 있는 베스는 어제 연습 때에는 캐스팅을 못 해봤어요. 주변에 보트가 있어서. 근데 보트가 이렇게 알짜리 위로 올라가도 빠져나가지 않는 걸 보고 이 친구는 확실히 좀 용맹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일날 계곡동에 알짜리가 워낙 좋은 알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알짜리를 공략하고 나면 무조건 다음으로 온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것도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꺼내보니까 일단 1800은 돼 보인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저기 있다. 위치가 여기가 아니네. 야, 미안해. 어떻게 한 방에 거기다 거냐? 그건 좀 아니지. 저거 크다. 어제 볼 때는 시커먼해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크네. 첫 번째 캐스팅하고 이 바닥에 걸려가지고 라인을 끊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듭을 다시 했는데, 알짜리 낚시에서 중요한 게 전반적으로 내가 이 경기를 다 이렇게, 낚시를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어 낚시가 알짜리 낚시인데, 그 낚시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듭을 다시 하고, 매듭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더 다시 하고 실수를 줄이는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저게 저렇게 안쪽에 있었다고? 이제 딴 알짜리 아니야? 콧불이 있었는데, 콧불에서 나랑 눈이 마주쳐서 눈 깔고 싹 지나갔는데 잘 지키네 생각보다. 응? 없어졌어. 요혹이었던 것 같은데. 잘 지킨다고 말을 하면 안 돼. 아주 그냥 요거 같은데. 요거 다시 그 각도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들어올 겁니다. 어디 들어왔어요. 요거. 아, 저거 금방 물겠다. 얘도 뭐 보이시죠? 안 보여요? 얘? 먹은 것 같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쵸?
두 마리치. 아, 크진 않네요, 생각만큼. 너가 떨어지자마자 두 마리치. 물이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별의별 변수거든요. 아, 햇빛이 딱 걸쳤습니다. 이게 한 0.1도만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잘 지키거든요, 얘도. 얘는 일단 파이터는 아니거든. 걔네 두 마리, 좀 전 두 마리처럼. 그냥 어제 보니까 겁을 좀 먹더라고. 캐스팅이 너무 날알맞게 들어가서 먹어준 거였나. 지금 쳐다보고 있어. 쳐다만 보네. 가시죠. 잡을 거 많습니다. 오늘 이 친구를 가장 오래 만날 것 같은데요. 야, 너 기다리고 있어. 잡히면 안 돼. 상류로 올라가면서 제가 첫 번째로 공략해야겠다 생각했던 데는 가을리 알짜리였어요. 가을리 직벽에 있는 알짜리가 제가 공략하려고 했던 알짜리와 잘 지키지 않는 알짜리 두 개가 딱 있었는데, 거기 정수민 선수 배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알고 섰지? 처음에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일단 빨리 포기하고 올라가자. 다른 뭐 내가 공략하려고 했던 게 세 군데니까 나머지 두 군데가 남았잖아. 일단 올라가자. 그리고 속으로 제발 간절하게 바랬죠. 못 봤어라, 못 봤어라. 왜냐면 그 알짜리가 사실 좀 보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원래 직벽에 알짜리가 있으면 이렇게 직벽 무너진 자리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평평하게 떨어져 가지고 턱 같은 데가 있는데, 턱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벽이지만 상당히 물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기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알짜리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살짝 닦아 놨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있어라, 빨리 수민이 형 빨리 딴 데 가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잉어골 직벽으로 향했습니다. 잉어골 직벽에 가서 어제 받았던 알짜리를 딱 공략을 하는데, 그 잉어골 직벽 시작하는 딱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알짜리는 모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경사면에 있어도 알짜리가 이렇게 위에 있고요.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큰 돌이 있는데, 알짜리에다가 루어를 탁 올려놓으면 알짜리를 지키고 있던 베스가 탁 돌아서 열려있는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알을 쳐다보더라고요. 전날은 너무 이른 시간에 봤기 때문에 지나가는 보트리들이 많아서 몇 번 던져보지 않았지만 구도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이거는 충분히 내일 낚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한 알짜리였어요. 일단이 시원치 않다. 있어. 여기였어. 이거 크네. 세 마리째. 안돼. 시간을 조금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고기를 걸어냈고, 그리고 걸어내고 나서 실제로 보니까 고기가 생각보단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수심이 깊어서 내가 어제 고기들을 좀 상대적으로 작게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까지 3마리 기준으로 한 5,000g 정도, 2마리만 더 붙이면 2kg급으로 붙이면 대략 9,000g에서 8,000g 사이 정도의 무게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4번째 알짜리로 향했습니다. 4번으로 갑시다. 4번이 좀 작아요. 4번째 알짜리는 바로 옆에 있는 직선거리로 한 15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있는 알짜리였는데요. 그곳에 있는 알짜리도 직벽 같은 구간에 이렇게 경사도가 심한 데에 있었고, 무엇보다 중간에 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탁해? 이거 안 보이겠는데? 그런데 시간이 너무 일렀던 거죠. 해가 높게 올라오지 않고 그 전날 불었던 바람들 때문에 불물들이 잔뜩 들어와서 물도 약간 탁해지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떠 있는 것도 있고 물도 좀 탁해져 있고, 그리고 해까지 안 오르니까 그 알짜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9시면 바람이 불 테니까 여기를 빨리 포기하고 다음 포인트로 가자, 빨리 9시 전에 어떻게든 낚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 포인트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올라온 다음에 다시 오는 겁니다. 안 보여요. 아예. 물도 탁해졌고 꽃가루도 잔뜩 들어와 있고, 무엇보다 봤을 때도 잘 보이는 게 아니었는데 해가 좀 올라와 있었거든요. 딱 걸려가지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 오 하고 내려가는데 아까 수민이 형이 서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못 낚았어라 라는 생각을 갖고 그 포인트로 진입을 해봤습니다. 이 알짜리가 제일 깊어. 수민이 형이 아까 이쪽에 서 있었거든? 이거 앞인데 3km는 저 나무 밑에 있어. 3km도 진짜 안 보여. 그렇게 큰데 너무 깊어서 이렇게 한참 보고 있어 보여. 수민이 형이 못 보지 않았을까? 봤을 것 같은데. 보트를 세우고 멀리서 진입을 하는데 어제 있던 알짜리 위치에 딱 가서 보니까 알짜리가 엄청 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산란을 좀 더 했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갔나? 아닌가? 하고 보는데 알짜리는 저건데 응 있어? 물고기가 한 마리가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했죠. 수명이 걸어다 떨군 것만 아니면 99.9면 나오는 거 아니야? 잘못 본 건가? 엄청 용기 있는 친구였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갔어? 있어. 제가 본 거 분명히 베스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주변을 배회하던 암컷이거나 새로운 수컷이었나 봐요. 루어를 올려놓으니까 다시는 근처에 안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수민 선수가 낚아가고, 그리고 근처에 있던 다른 수컷이나 혹은 암컷이 배회하다가 제 눈에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올라온 고기는 뭐야? 좀 전에 일단 봐둔 알짜리는 다 쳤어요. 하나는 못 낚아냈고 3마리는 낚아냈죠. 그리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받았던 애들 중에 이제 후순위 있는 애들 좀 공략해보고 아까 그 친구 낚으러 갈 겁니다. 가보시죠. 뭐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5마리를 낚아야 되는데 바람이 터지기 전에 다 낚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워 보이고, 바람이 터진 다음에도 낚아낼 수 있기를 바라야죠. 일단 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도망갔던 친구들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하루를 향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2가지예요. 지금 물칸에 3마리가 있으니까 3kg짜리를 도전을 해볼까? 어제 알짜리를 잘 지키지 않던 그 친구를 도전해볼까? 이게 첫 번째였고, 2번째는 아까 못 낚았던 첫 번째 고기를 낚아내는 게 어떨까?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반 딱 나눠 있었습니다. 일단 3kg짜리한테 들려봤어요. 가까웠거든요. 가까워 3kg짜리 알짜리를 들려봤는데 얘는 진짜 견물생심이 들 정도로 커. 이만해. 어제는 엄청 맑아서 잘 보였는데 오늘도 막네요. 사실은 암컷인 줄 알았어 이거. 어제만큼 잘 보이진 않네. 아 있다. 있어. 아이 앉아 못 잡아갔네. 그래 니 쉽게 잡힐 놈이 아니지. 그래서 이 안에 있긴 한데 아직은. 형님, 제가 어제 연습할 때 느꼈던 게 큰 베스들은 되게 크게 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큰 베스들이 워낙 크게 돌아버리는데 걔는 진짜 루어를 던지면 한 50m는 바깥으로 나갔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m 바깥으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던져보고 빅베이트도 던져보고 이것저것 던져봤지만 뭐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포기를 합니다. 이거 알짜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행동 유도가 안 되니까 아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 낭비입니다. 아 너무 큰데 근데 이따 오후에 오시죠. 지금 잡을 게 많습니다 아직. 그리고 첫 번째 공략했던 알짜리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어제 알 라턴 자리입니다. 라턴 자리. 이건 가서 보면 알아요.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첫 번째 공략했던 그 포인트로 다시 갔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 첫 번째 공략했던 베스 알짜리도 있지만 전날 연습할 때 알을 낳고 있는 베스 알짜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친구가 가능성이 없다면 첫 번째 알짜리를 낚으러 간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도착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알을 낳고 있었던 알짜리 베스가 알짜리를 너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루어를 던져봤는데 어이구 그물이 있어. 미안하다. 그 바늘이 가라앉아 있던 폐그물에 걸려가지고 끊어졌거든요. 근데 끊어지면서 폐그물을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폐그물이 들리니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친구가 바로 뭐 던지기만 해라 내가 먹어줄 테니 이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낚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잠시 첫 번째 공략했던 알짜리는 잠시 잊고 그 알짜리를 열심히 공략을 합니다. 열심히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되게 좋은데 루어를 입에 바로 넣지는 않더라고요. 몇 번을 넣다 뱉었다 끄트머리를 물고 갔다가 뱉고 3인치짜리 웜을 사용하니까 진짜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삼키면 될 텐데 아 좀 똑똑한 친구였어요. 지키는 위치가 좀 정확하네. 얘는 잡겠다. 걸긴 하겠다. 감지만 않으면. 아! 까기 직전에 뱉었어. 입에 넣었는데. 아니, 물고 막 흔들더라고. 하고 삼켰는데, 아씨. 이거. 걸었어. 와, 얘는 한 다 대여섯 번이 아니라 거의 10번 가까이 삼켰습니다. 아, 입속에 박혔어요. 네 번째. 일단 경기는 생각보다 어렵지만 잘 풀리고는 있습니다. 알짜리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있죠. 정수빈 선수 한 명 만났고
사실 뭐 그 고기까지 있었다면 벌써 채웠겠지만 또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 고기를 떨궜다고 생각해야지. 정수빈 선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블링도 만들고 블링키도 만들어줬는데 그건 좀 잡지 말지. 아, 나 배스낚시 좋아하네. 토너먼트 개재밌네. 내 말이 잡는다. 저 지금 걸려가지고 걸린 자리에 왼쪽이 알짜리였어요. 그래서 나무 밭을 떨궈가지고 싹싹싹싹싹 계속 오면서 싹싹싹싹 지나가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결국 물어줬습니다. 아디오스, 잠들어라 배치요. 형 왔다 이 새끼야. 맞짱을 떠보자. 이 새끼 좀 깊어. 맑아졌지. 해가 떴으니. 올라오긴 계속 올라오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루어만 보면. 네 마리째 낚고 나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알짜리를 떠나지 않는 첫 번째 포인트에 그 베스도 있고 어제 봐둔 베스들도 충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략했던 알짜리로 다시 붙어보죠. 다시 붙어서 몇 번을 던져보니까 여전히 이 친구는 시큰둥 하더라고요. 루어에는 딱히 관심이 없는데 멀리 벗어나지는 않는, 뭐 굳이 등급을 치자면 1등급, 2등급, 3등급, 가장 쉬운 걸 1등급으로 놓고 가장 어려운 걸 5등급으로 놓으면 한 2등급 정도 되는 베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른 1등급 친구들을 찾아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포기를 하고 다음 포인트로 또 향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에 자존심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4마리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 종일해도 잡을까 말까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있겠죠, 뭐. 올라오는 놈이니까.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절강에 있는 직벽이었어요. 절강 직벽에 알짜리가 제법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한 다음에 연습날은 확인을 해서 알짜리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보이는 베스가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베스가 이 정도 많으면 알짜리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둔 알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봐둔 그 알짜리에 사람이 한 명 딱 서갖고 공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스를 살짝 돌렸다가 다시 가서 이렇게 근처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정확하게 같은 곳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한 곳은 바로 옆에 있는 미질이라는 곳에 있는 미질 직벽이었어요. 그냥 낚시하는 것 같아. 붙으려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이겼던 것 같은데. 이게 본 어제 빈 알짜리고. 고기가 없어. 여기 어디 낀 것 같은데. 이따 와보기로 하고 보이는 거 잡읍시다. 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근데 저거 절강 빼꼼 한번 보고 상류 아까 해가 덜 떠갖고 못 봤던 알짜리 보러 가시죠. 절강 저분 아직도 하고 있나? 하루를 향해서 어제 받았던 알짜리들, 하루에서 베스가 알짜리를 지키는 것 같은 흔적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도는데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본 알짜리가 이 알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궁구리에서 꼬골 쪽으로 직벽을 향해서 이렇게 배를 밀고 가고 있었어요. 알짜리 보면서 가는데 원래는 상류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류로 왔습니다. 어제 여기서 베스를 한 마리 봤었거든요. 집 지키는 것처럼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에 4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낚아서 한 마리만 채우면 일단 5마리가 돼서 좀 심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많이 낭비를 해도 한 30분 정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하루를 내려왔어요. 이런 가능성 있는 곳 몇 군데 딱 돌아보고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데서 딱 한 마리 딱 저 안에 알짜리가 하나 있었구만. 어제 내가 본 건 헛것이었나? 저기 찍고 어제 알토질이 알라던데 한 번만 더 가보자. 진짜 수민이 형이 한 마리 잡아가는 건 생각도 못했다. 그걸 잡아가도 수민이 형이 잡아가다니. 오늘 자주 옵니다. 오늘 자주 보네요. 도움이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정수민 화이팅!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거기 서가지고 캐스팅을 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알짜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없었으면 뭐 제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요? 바람도 안 불고 있었는데 그냥 야속했어요. 아 참, 그래도 좋은 선수잖아요. 잘 해내리라 믿고 정수민 화이팅 크게 한번 외치고 안토질로 향했습니다. 와. 네, 포기. 아쉽다. 아쉽지만 어쩝니까? 올라오질 않는 걸. 배가 빠지면 또 올라올 거예요. 네. 어른어른 하는 게 이거 같기도 하고, 요 턱 위에 딱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계속 관심을 보이던가. 배 밑으로 확 빠지더니 나타나질 않네요. 그거 아니잖아. 얘보다는 박실에 있는 애가 잡기 쉬워요. 박실은 멀리는 안 가니까. 갑시다. 기다려라. 오기. 우리가 간다. 배가 2번이나 고장났어. 아까 삐.
아, 내가 저울도 갖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상류로 간 이유는요, 상류에 알짜리가 많았었잖아요. 제가 봤던 알짜리가 대부분 다 상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류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본 알짜리 말고도 내가 못 본 알짜리들도 제법 있을 거다라고 저는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본 알짜리를 낚아내면 되지, 찾아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상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 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본 알짜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올라갔죠. 그때가 시간이 대충 10시, 10시 반 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상류로 도착을 해서 아까 받았던 알짜리들 중에 탁해서 못 쳤던 곳이 있잖아요. 해가 높게 안 떠서 그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렇게 알짜리를 보니까 베스가 탁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다시 상류로 왔습니다. 30분, 1시간 정도 낭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봤던 엔터치에 있던 그 베스가 자리를 지켜줬으면 승부를 볼 텐데 자, 너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상류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오전에 왔던 곳인데 여기가 탁하고 빛이 안 들어서 그 알짜리가 있는데도 공략을 안 했거든요. 일단 여기 한번 보고 있으면 그걸 낚고 없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화이팅! 있네. 있어. 있습니다. 아까는 저게 안 보였어. 저 하얀데 빠졌어 지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고기가 색깔이 뿌해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이건 안 돼. 고기 안 올라와. 찾읍시다. 찾아서 까도 깔 수 있어. 이 시간이면. 배터리도 충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남았거든. 거짓말같이 하나 있어라. 알짜리 하나만 주세요. 알짜리 하나만 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뭐 잉어골, 배나들, 삼산지벽 다 돌아다니는데 바람이 터졌어요. 바람이 딱 터지는 순간 들었던 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어쩌면 한 마리를 붙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1시 정도쯤 되었을 때니까 대략 경기 종료까지는 3시간,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남아 있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알짜리에서 고기 낚아내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쉽게 한 마리 낚았지만 원캐스팅에 한 마리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야, 그냥 네가 물어주면 빨리 끝나잖아. 너도 인생 걸고 하는 건데 한따까리 해봅시다. 와, 몇 번째 같은 알짜리를 가는 건지. 하지만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일단 베스가 알짜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고요. 아무리 멀리 벗어나도 뭐 한 2m 정도? 그리고 수심은 조금 깊었지만 잘 보였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워낙 햇빛을 잘 받는 자리라 이게 햇빛을 잘 받고 본류에 있으면 물이 좀 많이 맑고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베스가 움직이는 게 워낙 잘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낚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 알짜리에서 승부를 봅니다. 이 친구를 낚으면 5마리, 이 친구를 못 낚으면 4마리. 그때가 시간이 11시, 11시 반, 11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2시간을 그 친구한테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누가 한 번 잡았던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가. 그런데 이 베스를 계속 공략을 하는데 좀 이상할 정도로 제 루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매치 3인치를 좀 무서워하길래 그럼 매치 4인치로 해볼까? 4인치도 역시 무서워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로 공략했을 때 왜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해서 빅베이트를 꺼내서 던져봅니다. 빅베이트에는 꽤나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뭐 웜을 던졌을 때에는 멀리 돌다가도 빅베이트를 던져놓으면 빅베이트 위로 올라타서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고 입은 안 돼도 그래도 계속 관심을 웜보다는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싱커를 단 크랭크를 던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루어를 던질 때마다 루어가 바뀌면 계속 반응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다른 루어를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거미 러버지그를 2분의 1온스짜리 묶어가지고 캐스팅을 해봤습니다. 웜도 없이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좀 안 피하네. 자연스러우니까 색깔이. 쉬고 이게 방법이었어? 신기하게도 매치 3인치 핑크색 드랍샷은 엄청 피하던 친구가 러버지그는 피하지를 않더라고요. 관심은 갖진 않는데 딱히 피하지 않는 걸 보고서 그러면은 루어를 또 바꿔볼까? 라는 생각에 매치 3인치 핑크색을 빼고 스위치 4.8인치를 꼈어요. 그런 다음에 캐스팅을 다시 해봤죠. 그랬더니 또 그거를 되게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 1cm 앞에까지 얼굴이 이렇게 가길래 전 처음에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법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몇 번 더 캐스팅을 해봤어요. 근데 또 금방 흥미를 잃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다른 루어를 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빼내고 블링키, 형광색 블링키를 달아서 캐스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블링키에 엄청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캐스팅 하자마자 확 달려들길래 먹겠는데 싶어서 다시 캐스팅을 했죠. 두 번째 캐스팅을 할 때에는 툭툭툭 떨어지면서 돌 사이에 그 루어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보이겠거니 해서 꺼내려고 하는데 베스가 싹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꼬리를 싹 들길래 먹는다 했는데 머리를 그 블링키를 향해서 쿡쿡쿡쿡 이렇게 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 제발 먹어라 하고 있는데 입에 탁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됐다. 챔질하려고 딱 보니까 블링키 반짝이 꼬리 있잖아요. 스파클 테일 보드 그거를 딱 물고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채비는 이렇게 앞쪽에 있고 바늘은 이렇게. 그래서 꽤 깊은 곳으로 빠지는데 챔질을 못하고 하고 있는데 물속에서 투둑 하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빨았나? 입속으로 투둑 하고 들어간 건가 하고 챔질을 딱 하는데 힘이 쭉 하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반짝이 먹었어. 반짝이 여기. 안 박혔어 아예. 처음에 그 알짜리 들어갈 때만 해도 2시간 반 동안 내가 이거 한 마리 못 낚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낚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짜리 낚시에 워낙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낚고자 하면 못 낚아낼 알짜리가 없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좀 이 정도만 지켜주면 이건 무조건 낚을 수 있어, 견적이 나온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참히 패배를 하고, 그래도 배운 건 하나 있죠. 루어를 바꾸면 반응도 변한다. 앞에 있는 알짜리 4개는 전부 다 똑같은 채비로 낚아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채비에만 유독 좀 무서움을 탔어요. 그럴 경우에 같은 웜채비더라도 좀 다른 걸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블링키, 반짝이는 블링키 꼬리 정말 효과가 있긴 하구나 라는 걸 정말 몸소 체감했습니다. 진짜. 철수 안 되네요. 꼬리를 반사판이 오그로는 확실히 끊어놨다 진짜. 그렇게 시간이 끝나고 귀착을 했어요. 그리고 검량을 해보니까 검량 결과는 4마리 7,300g이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3마리 정도면은 지옥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고, 5마리를 낚으면 3등 정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5마리를 낚아야 10등 안에 들 수 있었고, 4마리로는 저를 포함을 해서 한 8등, 8등, 10등, 11등, 12등 이렇게가 4마리였던 기억이 나요.
5마리를 다 낚아오지 못했으니까 자신 있는 알짜리 낚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4마리 낚고도 꽤 괜찮지 않았을까? 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낚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5마리를 낚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정수민 선수랑 마주쳤거든요. 참 3번이나 마주쳤죠. 네, 뭐 가을리 직벽에서 잡았지? 형 2마리야? 네 마리입니다. 그 가을리 직벽에 있는 것 좀 주시지. 그거 치러 올라가는데 거기 1착이었어? 경쟁이니까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워낙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해서 축하해줬습니다. 마지막에 사회를 보는데요. 다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참 대단하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 편인데 다른 선수들은 더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웨이트를 만들어 온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2025년 KSA 프로피싱 리그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밑에서 박수 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못한 날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했는데 안 된 날이 있어요. 그냥 속절없이 그냥 대책 없이 망한 경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다 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날에는 일단 부러운 마음이 크죠. 저 선수들은 성공을 했으니까. 오늘의 전략이 실력이든 뭐 운이든 뭐가 됐든 저보다 많이 낚아온 선수들한테는 늘 부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한테 화가 많이 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계획이 잘 안 됐던 경우가 있고 제가 못한 경우에는 제 계획이 안 된 경우가 있고 제가 실수를 한 경우가 있는데 2가지 다 스스로한테 엄청 많이 화가 나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더 잘해야겠다, 더 실수를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서 낚시를 하고 경기를 뛰는 순간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반성들이 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잘했을 경우에는 다음 경기 때 그런 실수를 잘 피해 나갔을 때에는 또 스스로 대견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합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는 4마리 7,400g으로 끝났습니다. 한 마리를 더 낚아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진하게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올해 경기도 잘 치러서 안전하고 재밌게 잘 치러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토너먼트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토너먼트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연습 때 알짜리를 열심히 보러 다녔고요. 근데 너무 열심히 돌아다닌 나머지 가이드 배터리가 죽어서 12시 반까지 밖에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찾아놓은 이제 알짜리가 한 10개 정도,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를 본 거는 한 3마리 정도를 확인을 했고 그렇게 연습을 끝냈고요. 오늘 게임을 시작을 하고 첫 번째 베스는 좀 일찍 잡았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베스 그리고 마지막 베스 좀 힘들게 어렵게 잡았습니다. 원래 알짜리 베스로 일찍 리미트를 채우면 좀 던지는 낚시로 낚시를 해서 좀 암돔 베스를 노려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웠고요. 모두 다 알짜리 베스를 공략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사컵이죠. 정말 자살컵이 안 된 게 다행입니다. 정말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 스커퍼니에서 올해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닉스팝 3가 10년 만에 리뉴얼돼서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그 낚싯대로 4마리의 베스를 잡았고요. 그리고 사용했던 루어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영균 대표님이 계신 ATG에서 출시한 블링키 하얀색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베스만한 빅베이트로 공략을 해서 이렇게 총 5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게임 끝나기 정말 한 4-50분 전에 마지막 베스를 잡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물칸을 못 열어봤는데 2마리가 뒤집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거 살리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오늘 저희 피디님 같이 모시고 이제 낚시를 했는데 유튜브 각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각부터 자사 제품 홍보까지 아주 대단한 프로페셔널한 앵글러였던 네, 인터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